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민지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하우투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엠버서더 이민지입니다. 네, 오늘 저는 나를 브랜딩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하우투 주제를, 하우투 강의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흔히들 1인 기업 또는 이제 1인 마케팅 사업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과연 어떻게 브랜딩을 할 것이고, 나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이 쉽다.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사장님께서도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까 전에 박석희 사장님께서 네트워크 아실리가 처음 오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에 드셨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또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어떤 일인지를 잘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지만이 내가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께서 이 사업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당 가치 지불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전공을 할 때 제가 교수님들께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디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이랑 어떤 디자인이냐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수님께 그 질문을 받고 속으로 뭘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빨리 공모전에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이 출품이 됐을 때 좀 더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나 가르쳐주지 뭐 저런 원론적이고 뭐 따분한 질문을 자꾸 하시지? 저는 이 생각을 사실 그때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할 때도 더 좋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저는 그것을 꽤나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본질의 뜻은 결국에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란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롤렉스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마 이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안 차고 계신 분들도 이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이 롤렉스를 포함한 이런 그러니까 시계 산업이라고 하죠. 이 시계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업의 본질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네. 시간을 장악하자.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패션 산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를 구매하기보다는 사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도 롤렉스인데, 제 시계는 지금 11시 10분이고 12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스포서님이 맨날 저보고 놀리시거든요. 야, 너는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시간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저 역시도 시계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팔찌 정도로 차고 다닐 정도로 정말
패션업이라는 그 본질에 정말 맞게끔 저는 시계를 참 사고 다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맥도날드예요. 우리가 이 맥도날드를 요식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맥도날드의 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까요? 부동산업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햄버거를 만드는 가게는 어떻게 하면 햄버거를 더 많이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햄버거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이 회사가 사실은 이 업의 본질이 부동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럴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은 햄버거의 매출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죠. 이 지대가 올라갔을 때의 그 땅의 가치, 그래서 이 부동산업이 업의 본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이제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과연 나의 업의 본질을 어떻게 내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의 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예거든요. 참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맞아요, 선생님이죠. 그러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에 대해서 본질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본질을 두고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좋게, 그 다음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게 되겠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함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선생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교육이라는 아이템을 도구로서 어때요? 큰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선생님으로 출발을 하지만 내가 어디에다가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만 하는 선생님으로 머무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식까지 가지고 있는 메가스터디라는 거대한 기업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도 내가 막연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가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를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이 사업을 세일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는 영업 안 해, 세일즈 안 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답변이 뭐예요? 나 팔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영업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상대방은 나에게 영업 팔기 싫어라는 말을 할까요?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파는 것이 일이 아닌가요? 팔기는 팔아요. 다만 뭐예요? 세일즈의 개념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 상품을 팔 때마다 우리가 돈이 생기는 것이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금 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럼 과연 얼마까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약간 그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마케팅이니 그리고 나 자신을 PR하는 것이니 이제 광고니 뭐 브랜딩이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결국에는 광고하자, 그냥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나를, 그리고 나의 회사를, 나의 제품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를 알리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사실 판매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차이를 조금 아시고 만약에 나를 알리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마케팅에 대해서는 직접 자신을 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진짜 좋아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뭐죠? 대중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좋아합니다라고 알리는 것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PR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를 알리는 일을 얘기를 해요. 야, 저 남자가 너를 진짜 좋아한대 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P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알리는 행위를 해요.
나 너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광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브랜딩이라는 것은요, 상대가 먼저 나를 알아봐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니 내한테 반했지? 니가 내 좋아하는 거 내 다 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장 이제 중점을 두셔야 되냐면요, 바로 이 마지막 브랜딩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좀 좀 관심을 보이는 것. 우리가 사실 원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의 브랜딩을 하고 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업디자인과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복수 전공으로 시각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학부생활 동안 이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이 마케팅을 배우면서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사람은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호감이 될 수도 있고 비호감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제가 참 많이 느꼈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브랜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즘 시대의 사실상 트렌드 때문이에요. 아마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떠오르는 직종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5년 전에도 유튜버니 아프리카 BJ니 이런 직업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때요? 인식이 낮고 그리고 굉장히 질 떨어지는 직업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폄하되었던 직업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공무원, 소방관, 대통령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 선호도 순위 중에 5위가 바로 유튜버라고 나왔어요. 그만큼 나를 PR을 하고 나를 이제 브랜딩하는 시대가 이제는 떠올랐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먹방 방송으로 유명한 벤츠라는 분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벤츠 역시도요, 처음에는 어때요? 본인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자, 벤츠는 어떻게 마케팅을 했을까요? 직접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먹방을 하는 벤츠입니다. 제발 저의 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벤츠는요, 또 본인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너 벤츠 봤어? 걔 진짜 잘 먹더라. 영화 스폰서님 잘 먹는 거 보고 제가 뭐라 했냐면요, 야, 네가 먹방 찍어로 벤츠보다 더 잘 먹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또 하나의 PR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거. 무엇이에요? 방송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분은 뭐예요? 계속 먹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리기, 그걸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브랜딩은 먹방의 하나의 대표주자로서 떠오르는 사람, 1인자, 이러한 명칭을 달 수 있게끔 본인을 끊임없이 브랜딩을 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벤츠라는 분이 먹방계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네트워크는 사장님들께서도 어제 이제 Y 아실리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매출은 역대 최대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역시도 이번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시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를 이제는 하느냐 마느냐의 시대가 아니라 필요성을 넘어서 이제는 누구와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닐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아실리를 알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SNS에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제가 사례를 몇 개를 봤었어요. 무엇이냐면 SNS에서 정말 말 그대로 아실리만 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 나를 알리셔야지 어때요? 그러니까 아실리 이민지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때요? 나를 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실리 홍길동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실리의 누구누구를 알리셔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사만 알리고 끊임없이 제품만 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의 차이가 어때요? 사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볼게요. DDK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김영환 구리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실리라는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이민지라는 사람에게 아실리를 전달을 하게 됐어요. 나 네트워크 마케팅 아실리라는 것을 하는데 나 이걸로 진짜 부자 될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지는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거절을 해요. 나는 진짜 전혀 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김영환 제 다단계 한대. 그러니까 너네들도 연락 받지 마.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다단계. 개 할 때 개.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우리 엄마도 옛날에 저거 했었는데 하고 한 번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이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평판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여기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데에 있어요. 결국에는 나를 브랜딩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의 평판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아실리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문이 나기만 시작해도 우리는 어때요? 이러한 나의 브랜딩이 벌써 생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쁜 말로 하게 되면은 낙인이 찍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워서 어때요? 좀 의기소침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낙인은요, 한 번 찍히게 되면은 두 번째에서도 어때요? 쟤는 옛날에 다단계 했다가 좀 잘 안 된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평판이 찍힐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때요? 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꾸준함, 일관된 꾸준함,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환 구리본이라는 사람은 이민지에게 꾸준히 계속 아실리를 알리는 거죠. 너 왜 아직 안 해? 나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 같이 하자. 뭐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리는,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민지는 좀 의아해져요. 왜 아직 하지? 포기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하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또다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역시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왜? 꾸준하게 알렸으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어때요? 열심히 하네? 잘 돼가고 있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얼마 벌었지? 의심이 어때요? 호기심으로 변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도요, 이 시기를 또다시 한번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셨을 때 그때 사장님들께서는요, 바로 나의 브랜딩이 완성이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성공을 해야지 브랜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실패의 브랜딩이 찍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실패의 브랜딩, 그리고 실패의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중요한 거? 꾸준함, 일관된 꾸준함만이 어때요? 나의 좋은 이미지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결국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요, 사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충격적인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PR이라든지 아실리 마케팅을 여러분들께서는요, 많이 알리실 거예요. 어떻게 알리시나요? 제품을 들고 사람들에게 SNS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 사진을 올리면서 어때요? 나 아실리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먹고 있는 제품이 궁금하지 않아? 나 이거 먹고 7kg나 빠졌는데 너네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어때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브랜딩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좋은 사용자 경험을 알리고 그 다음에 입소문을 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의 기로서 정말 결과치가 나오고 정말 나의 진정한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이 되면서 그때 사장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때요? 다 아는 내용들이고 지금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일관된 꾸준함,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알리는 것.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라는 브랜드의 가장 첫 번째 고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밖에 나가시면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뭐예요? 회사와 마케팅만 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도 안 들고 가면서 책자 하나 달랑 들고 다니면서 어때요? 마케팅만 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나라는 브랜드를 정확하게 알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브랜드의 가장 첫 번째 고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실리의 이민지가 먹고 있는 아실리 제품을 200% 애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꾸준히 섭취를 하지 않고 효과와 효능을 잘 모르면서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사기치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제품을 200% 이용을 하면서 효과와 효능을 직접 체험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리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동호회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리예요. 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이민지 제 아실리 하더니 저렇게 예쁘게 변했네? 굉장히 멋있게 변했네?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던질 만한 사람으로 내가 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비즈니스 자리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다든지 이제 그러한 자세나 복장으로서는 남들에게 어때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감이 안 잡히신다면 스폰서를 보시는 것보다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리더 사장님들의 자세와 행동, 복장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리더 사장님들이 힐이나 구두가 편해서 이 신발을 신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이 더운 여름에 긴 자켓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인 뜻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나의 자세와 복장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사업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평판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브랜딩을 함에 있어서 나를 관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는 것, 나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때요? 나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흠집을 내는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데 있어서 나는 어때요? 나 하나 자체가 그 자체의 브랜드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장님들도 이제 아마 네트워크를 안 해보신 분들이건 그리고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들이건 저는 이제 우리 구자성 스폰서님이 어때요? 이름 석자가 말 그대로 브랜드가 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구자성 이렇게 이름 석자를 이제 떠오르게 되면 사장님들께서는요 많은 키워드가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와, 네트워크계의 끝판왕 아니면 정말 열정의 아이콘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도요, 개개인이 그러면 아실리의 이민지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르지? 아실리의 엄시진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지? 그러면 각자의 뭐 아실리의 누구 하면은 나는 어떤 키워드로서 떠오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본인이 한번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BJ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시청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 많이 벌게 됐어?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 BJ는요 예쁜 것도 아니고요. 콘텐츠가 굉장히 신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제 여자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BJ는 거의 상위 탑 랭킹 안에 드는 BJ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자기 동영상을 업데이트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정말 많은 뜻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요, 이 사업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그 다음에 그래 나도 그럼 해볼게 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직급을 가기도 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때는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자세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될 때 꾸준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내 사업이 조금 정체가 왔거나, 그리고 어때요? 조금 시련이 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상위 10% 안에 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4번이에요. 꾸준히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90%거든요. 그렇다면 내 사업의 결과가 어찌됐건 간에 잘 되건 못 되건 간에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만 하시게 되더라도 사장님들께서는요,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꾸준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 말을 또 의심을 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실 때마다 계속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의 브랜딩이 되어가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어, 뭔지 모르겠어, 나는 기계치고 핸드폰도 잘 못 만지고, 나 지금 아직까지 폴더 핸드폰이고 나를 알린다고, 나를 브랜딩한다고, 그 자체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훔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좋은 아티스트는 모방한다,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부 시절에 저희 교수님이 이제 해주셨던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훔친다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사장님들의 스폰서를 그냥 따라하세요. 따라하시다 보면 그것이 어때요? 결국에 내 것이 되게 되면서 훔친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것으로 만드시라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PR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요, 이 분야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모방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속 그리고 모방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노하우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방식이 사장님들의 화가 되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지만 내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한 업에 대한 본질을 저는 사실 팀워크라든지, 그리고 이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그 다음에 자신의 성장, 그 다음에 자산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이 사업의 가장 큰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팀워크를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팀워크를 간과하다 보니까 어때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자꾸 컨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주변에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들 주변에는요, 능력이 굉장히 월등히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자성 스포서님 같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업이 아니라 뭐예요? 나처럼 그냥 아실리를 먹고 쓰고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동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동영상이 릴레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동영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42km 마라톤 이 구간을 6명의 주자가 본인이 맡고 있는 그 구간을 달리는데, 두 번째 주자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 부상을 입었을 때 이제 그 주자가 선택했던 행동, 그 다음에 그 주자 다음 주자인 세 번째 주자의 표정을 사장님들께서 좀 이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쿠오카현에서 총 6명이 한 팀으로 42km를 달리는 장거리 릴레이 계주 경기도 중
두 번째 주자 19세 이이다 사토시 선수가 세 번째 주자와 교체를 앞둔 교체 지점 200m 앞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이다 사토시 선수는 그동안 함께 경기를 준비한 팀원들이 자신의 부상 때문에 기권패 처리가 되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팀을 위해서 무릎으로 교체 지점까지 끝까지 기어가 일본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 주최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언론도 있었지만 팀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선수의 의지에 감동받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고 혹시 팀원이라든지 나의 파트너 또는 나의 스폰서가 혹시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이제 다들 아마 나의 파트너 스폰서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울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저도 참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제 정말 콧꽃이 너무 찡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저 두 번째 주자였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주자처럼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만이 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트너도 대신해줄 수 없고 스폰서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세 번째 주자가 얼마나 대신 띄워주고 싶었겠어요. 200m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앞에 가서 그 바통을 잡아서 내가 얼마나 대신 띄워주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 세 번째 주자가 바로 스폰서의 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정말 대신해서 띄워주고 싶지만 대신 띄워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저는 그것이 바로 정말 스폰서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폰서를 다만 이제 파트너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다만 기다려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들에 있어서 파트너들은 누군가는 우리 스폰서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무심함에 조금 어때요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때요 때로는 좀 심한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의 스폰서는 어때요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다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쩔 수 없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스폰서도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아실리가 이렇게 선전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선전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일을 저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구자성 스폰서님께서는 정말 이 가시밭길을 정말 헤쳐서 혼자서 풀숲을 진짜 이렇게 우리 납배듯이 정말 이렇게 풀숲을 헤쳐서 이제 이 땅을 다져가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뒤따라서 오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편한 길로 오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지름길로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주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지만 스폰서는 그보다도 더 힘든 과정을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거, 더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말 이 사업이 어렵지 않은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즐거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이 시간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정말 나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나의 브랜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실리라는 회사가 정말 곧 상위 10위 안에 그리고 상위 5위 안에 들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오늘 또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민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